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정말이지 가슴이 먹먹해지면서도 끝에 가서는 따뜻한 눈물이 나는 그런 사연입니다. 들으시다 보면 아마 중간중간 화가 나실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대목에서는 코끝이 찡해지실 겁니다. 하지만 끝까지 들어주시면 분명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실 거예요. 3월의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3월이면 봄비가 부슬부슬 내리잖아요. 그날도 그랬어요. 가는 비가 실처럼 내리는 날, 한 여자분이 시골 마을로 향하는 버스에 몸을 싣고 있었습니다. 이분의 이름은 김미연 씨, 35살의 자유사진작가였습니다. 미연 씨는 버스 창가에 앉아서 카메라 렌즈캡을 손끝으로 쓰다듬고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유채꽃밭이 펼쳐져 있었는데 비 내리는 안개 속에서 그 노란 꽃들이 몽롱하게 빛나는 게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너무 아름다워서 마치 그림 같았어요. 미연 씨는 인터넷에 30만 명이 넘는 팔로워를 가진 꽤 유명한 사진작가였는데요. 주로 사람들이 잊고 있는 시골 마을의 이야기를 사진 위로 담는 일을 했습니다. 이번에 금만촌이라는 마을로 가게 된 건 그곳에 옛날 고택들이 잘 보존되어 있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이에요. 조선시대 고택들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전통마을 보존에 관한 좋은 소재가 될 것 같았거든요. 버스는 꼬불꼬불한 산길을 2시간도 넘게 달렸습니다. 덜컹덜컹 흔들리는 차 안에서 미연 씨는 창밖 풍경을 하염없이 바라봤어요. 그렇게 한참을 달리다 보니 드디어 금만촌 입구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을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미연 씨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어요. 마을 입구에 새로 지은 듯한 커다란 대리석 홍살문이 서 있었는데 거기에 금빛 글씨로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금만그룹 기증. 미연 씨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이 번쩍번쩍한 대리석 문이 주변의 낡고 오래된 옛집들과 전혀 어울리지 않았거든요. 마치 오래된 고서와 한가운데에 현대식 광고판을 억지로 끼워 넣은 것 같았어요. 버스에서 내린 미연 씨는 캐리어를 끌고 마을 안쪽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돌로 깔린 골목길이 비에 젖어서 반들반들 윤이 나고 회색빛 하늘이 그 위에 거꾸로 비쳐 보였어요. 정말 운치 있는 풍경이었는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마을이 너무 조용한 거예요. 조용한 정도가 아니라 소름이 끼칠 정도로 쥐죽은 듯 고요했어요. 분명히 오후 3시쯤 되는 시간인데 거리에 사람이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가끔 처마 밑에 앉아 계시는 노인 몇 분이 보이기는 했는데 미연 씨가 다가가려고 하면 얼른 고개를 돌리고 손에 쥐고 있던 뭔가를 만지작거리며 시선을 피하는 거예요. 미연 씨가 민박집이 어디 있는지 물어보려고 다가가면 그분들은 마치 못 들은 척하면서 고개만 설레설레 흔들고는 황급히 집 안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이런 냉랭한 분위기가 미연 씨를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뭔가 심상치 않았거든요. 그래도 미연 씨는 일단 카메라를 들고 마을 사진을 찍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렌즈로 들여다본 금만초는 정말 이상했어요. 오래된 사당 앞에는 새 아우디 차가 떡하니 서 있고 허름한 민가 옆에는 현대식 가로등이 세워져 있고 담벼락에 붙은 표어들도 전부 똑같은 글귀였어요. 금만그룹에 감사하며 아름다운 마을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뭔가 보이지 않는 힘이 이 마을 전체를 꽉 틀어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겉으로는 번듯해 보이는데 속은 숨이 막힐 것처럼 답답하고 죽어있는 느낌이었어요. 미연 씨는 마을을 한 바퀴 돌다가 드디어 구멍가게에서 말을 걸어줄 사람을 만났습니다. 가게 주인은 50대쯤 되어 보이는 아주머니였는데 미연 씨가 들어서자 경계하는 눈빛으로 위아래를 훑어보더니 차갑게 물었어요. 뭘 사러 왔어요? 저기 며칠 묵을 곳을 찾고 있는데요. 미연 씨는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진 좀 찍고 글도 좀 쓰려고요. 그러자 아주머니의 눈빛이 번뜩 변했어요. 기자예요? 아니에요. 그냥 사진 찍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미연 씨가 급히 해명했습니다. 그제야 아주머니가 조금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지만 여전히 고개를 저었어요. 이 마을엔 민박집 없어요. 읍내로 가서 자세요. 그런데 제가 인터넷에서 봤을 때는 농가민박이 몇 군데 있다고 다 문 닫았어요. 아주머니가 미연 씨의 말을 자르듯 말했는데 그 목소리에 뭔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감정이 묻어 있었어요.
그래도 여기서 자고 싶으면 마을 안쪽 왕 회장님 댁에 가서 물어보세요. 거기는 집도 크고 방도 많으니까. 왕 회장님이요? 금만그룹 회장님 말이에요. 아주머니가 말하는데 얼굴에 묘한 표정이 스쳤습니다. 존경과도 같고 두려움과도 같은 복잡한 감정이었어요. 마을 제일 안쪽에 있는 큰 저택이에요. 가보면 바로 알 거예요. 미연 씨는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아주머니가 가리킨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비는 점점 더 세차게 내리기 시작했어요. 우산을 받쳐들고 걸었지만 돌길이 미끄러워서 조심조심 발걸음을 옮겨야 했습니다. 한 10여 분을 걸었을까요? 갑자기 눈앞에 어마어마하게 큰 저택이 나타났습니다. 옛날 집을 본떠서 지은 건물이었는데 지붕 끝이 하늘로 치솟아 있고 기둥마다 화려한 그림이 그려져 있었어요. 규모가 어찌나 큰지 마치 작은 궁궐 같았습니다. 담장은 3미터는 좋게 되어 보였고 검은색 철문이 굳게 닫혀 있었는데 문고리가 황금빛으로 반짝이며 비를 맞고 있었습니다. 미연 씨는 대문 앞에 서서 이상하게 가슴이 답답해지는 걸 느꼈어요. 이 저택은 너무 새 것 같았어요. 어제 막 지은 것처럼 새로워서 주변의 진짜 고택들과 비교하면 오히려 속되고 과시적으로 보였습니다. 초인종을 눌러야 하나 말아야 하나 망설이고 있는데 갑자기 저택 안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보통 개 짖는 소리가 아니었어요. 처절하게, 정말 간장이 녹아내릴 것처럼 비참하게 울부짖는 소리였습니다. 마치 무슨 생명체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받고 있는 것 같은 소리였어요. 미연 씨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거의 본능적으로 캐리어를 내려놓고 담장을 따라 빠른 걸음으로 옆쪽으로 돌아갔어요. 담장 옆에 작은 쪽문이 있었는데 자물쇠가 녹슬어서 제대로 잠기지 않은 채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미연 씨는 그 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넓디 넓은 마당이었습니다. 하얀 대리석이 깔려 있고 값비싼 소나무와 단풍나무가 심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마당 한 구석, 철창으로 둘러싸인 공간에 개 한 마리가 땅바닥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누렁이 토종개였는데 너무 말라서 뼈가 다 드러나 보였어요. 온몸의 털은 엉켜서 덩어리가 졌고 어떤 부분은 털이 다 빠져서 상처 자국이 있는 피부가 그대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더 끔찍한 건 그 개의 뒷다리에 철사슬이 묶여 있었다는 거예요. 쇠사슬의 반대쪽 끝은 벽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개 옆에는 빈 그릇 몇 개가 널브러져 있었는데 그릇 안에는 아무것도 없고 곰팡이 핀 자국만 남아 있었어요. 비가 그 개의 몸 위로 떨어지는데도 개는 피할 힘조차 없는지 그냥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가끔 가느다란 끙끙 소리를 낼 뿐이었어요. 미연 씨의 심장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캐미러를 들어 셔터를 눌렀어요. 바로 그때 거친 목소리가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당신 누구요? 누가 들어오라고 했어? 미연 씨가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보니 흰 와이셔츠에 배가 볼록 나온 중년 남자가 계단 위에 서서 험악한 표정으로 노려보고 있었어요. 그의 뒤에는 덩치 큰 경호원 같은 사람 2명이 따라서 있었고요. 저는 민박집을 찾아서 문이 열려 있길래 들어왔어요. 미연 씨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했었습니다. 문이 열려 있길래 들어왔어요. 중년 남자는 계단을 내려와서 미연 씨를 위아래로 훑어봤는데 그 눈빛에 대놓고 깔보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민박집? 여기는 내 집이야. 민박집이 아니고. 죄송해요. 지금 나갈게요. 미연 씨가 말하면서 무의식적으로 그 개를 다시 한번 쳐다봤습니다. 남자가 그녀의 시선을 알아챘는지 차가운 미소를 지었어요. 왜? 내가 기르는 개가 궁금해? 저 개가 치료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미연 씨가 용기를 내서 말했습니다. 치료? 남자가 코웃음을 쳤어요. 겨우 개 한 마리인데 뭘. 죽으면 다시 사면 그만이지. 그보다 당신 남의 집에 몰래 들어와서 사진까지 찍었는데 뭐라고 변명할 거야? 미연 씨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자기가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하지만 그 개의 절망적인 눈빛을 보자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일은 곤란함보다 더 중요하다고.
미연 씨는 왕 회장의 경호원들에게 떠밀리다시피 저택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큰 대문 밖에 서서 우산 끝에서 빗물이 뚝뚝 떨어지는 걸 멍하니 바라보며 미연 씨는 손에 든 카메라를 내려다봤어요. 이 사진이 자신에게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는 걸 알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 개의 눈빛이 머릿속에 깊이 새겨져서 도저히 지워지지 않았거든요. 결국 미연 씨는 마을 입구 쪽에서 허름한 여인숙을 하나 찾았어요. 주인은 등이 굽은 할아버지였는데 200원을 받고 축축한 방 하나를 내줬습니다. 방 안에는 딱딱한 나무 침대 하나와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 옷장이 전부였고 벽의 회반죽은 반쯤 떨어져 나가서 검게 변한 벽돌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어요. 미연 씨는 짐을 내려놓고 노트북을 켰습니다. 카메라에서 사진을 옮겼어요. 화면에 나타난 그 개의 모습은 더욱더 참혹했습니다. 갈비뼈가 선명하게 드러나 보이고 뒷다리의 쇠사슬은 살 속으로 파고들어 있었으며 상처 주변은 골마서 진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미연 씨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녀는 그 사진을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에 올렸어요. 글은 간단하게 썼습니다. 금만촌에 도움이 필요한 개가 있습니다. 미연 씨는 이 글이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누군가 나서서 도와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완전히 잘못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연 씨가 여인숙 문을 나서기도 전에 마을 사람들이 그녀를 둘러쌌어요. 앞장선 사람은 어제 그 구멍가게 아주머니였는데 손가락으로 미연 씨의 코를 거의 찌르듯이 가리키며 날카로운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당신 외지 사람이 우리 마을에 와서 뭐 하는 거야? 사진 찍는다고? 우리 마을 망치려고 작정한 거 아니야? 저는 미연 씨가 해명하려고 했어요. 아직도 발뺌해? 낡은 점퍼를 입은 남자가 앞으로 나서며 손에 든 휴대폰을 흔들어댔습니다. 어제 당신이 올린 그 사진들 왕 회장님이 개를 학대한다고 했잖아. 왕 회장님이 우리 마을에 얼마나 잘해주시는데 길도 닦아주시고 학교도 지어주시고 노인들 용돈도 다 회장님 돈에서 나오는 거야. 당신은 은혜를 원수로 갚는 놈이야. 맞아! 은혜를 원수로 갚는 놈! 주변 사람들이 일제히 외쳤습니다. 미연 씨는 이 갑작스러운 저기에 충격을 받았어요. 마을 사람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바라봤는데 어떤 얼굴에는 분노가 가득했고 어떤 얼굴에는 무표정함, 또 어떤 눈빛에는 뭔가를 두려워하는 듯한 기색이 어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냥 그 개를 도와주고 싶었을 뿐이에요. 미연 씨의 목소리는 사람들의 고함 소리에 묻혀서 힘이 없었어요. 개를 도와준다고? 정신 나갔어? 구멍가게 아주머니가 비웃었습니다. 그건 왕 회장님 개야. 회장님이 어떻게 기르든 회장님 마음이지. 당신이 무슨 상관이야? 동물학대는 불법이에요. 미연 씨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말이 뭔가 금기를 건드린 것 같아요. 사람들이 순간 조용해졌다가 곧 더 격렬하게 반응했습니다. 불법? 당신이 감히 불법을 말해? 당신이 뭔데? 어사또야? 당장 꺼져! 우리 마을에 당신 같은 사람 필요 없어! 누군가가 미연 씨를 밀기 시작했어요. 미연 씨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나다가 등이 벽에 부딪혔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어요. 아픈 것 때문이 아니라 깊은 무력감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왜 동물을 학대하는 사람을 이렇게 두둔하는 걸까요? 그저 돈 때문에? 바로 그때 늙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다들 그만들 하고 흩어지시오. 사람들이 자동으로 길을 열어줬고 여인숙 주인 할아버지가 등을 구부린 채 걸어와서 미연 씨를 여인숙 안으로 끌어당겼어요. 문을 닫자 밖에서 사람들이 한참 욕을 퍼붓다가 천천히 흩어졌습니다. 할아버지는 미연 씨에게 따뜻한 물 한 잔을 건네주고는 한숨을 쉬었어요. 아가씨, 떠나시오. 이 마을은 당신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곳이 아니오. 왜요? 미연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개는 곧 죽을 것 같았어요. 정말 아무도 안 보이세요? 할아버지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안 보이는 게 아니오. 보기가 무서운 거지. 왕신에는 이 마을에서 하늘이나 다름없소. 그 사람 회사가 마을 사람 반 이상을 먹여 살리는데 누가 감히 거역하겠소.
재작년에 외지에서 온 기자가 왕신의 불법 채굴을 폭로하려다가 다음날 다리가 부러져서 지금도 병원에 누워 있어. 미연 씨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 개가 벌써 3번째요.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습니다. 앞에 2마리는 다 고문당하다가 죽었소. 왕신의 그 사람은 심리가 뒤틀린 사람이요. 살아있는 것들이 고통받는 걸 보면서 즐거워하는 변태지. 마을 사람들이 다 알지만 아무도 말 못하는 거요. 왜 신고를 안 해요? 할아버지가 씁쓸하게 웃었어요. 신고? 읍내 파출소장이 왕신애가 대학까지 보내준 사람이고 그 사람 친조카요. 아가씨, 내 말 좀 들으시오. 그냥 가시오. 당신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오. 미연 씨는 물컵을 꽉 쥐었어요. 뜨거운 물이 손바닥을 데웠지만 아픈 줄도 몰랐습니다. 그날 밤 미연 씨는 침대에 누워서 뒤척였어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에서는 비가 계속 내렸고 빗소리가 기와를 두드리는 소리는 마치 누군가의 애절한 울음소리 같았어요. 눈을 감으면 머릿속에 그 개의 모습만 가득했어요. 뼈만 앙상하게 남은 몸, 온몸의 상처들, 그리고 절망에 찬 눈빛. 미연 씨는 벌떡 일어나 앉았습니다. 휴대폰을 쳐서 동물보호 관련 법률을 찾아봤어요. 찾아보면 찾아볼수록 마음이 차가워졌습니다. 동물학대는 법으로 분명히 규정되어 있지만 실제로 집행하기는 무척 어렵다는 걸 알게 됐어요. 특히 이렇게 돈과 권력으로 장악된 곳에서는 더더욱. 하지만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새벽 2시, 미연 씨는 외투를 걸치고 읍내에서 사온 먹이가 든 봉지를 들고 조용히 여인숙을 빠져나왔습니다. 비는 그쳤고 하늘에는 초승달이 걸려 있었어요. 마을 전체가 죽은 듯 고요했습니다. 미연 씨는 어둠 속에서 왕씨 저택의 쪽문까지 갔어요. 그 녹슨 철문은 여전히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문을 살며시 밀고 들어갔습니다. 달빛 아래서 그 개는 여전히 철창 안에서 몸을 웅크리고 있었어요. 온몸이 젖어서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미연 씨가 다가가서 철창 밖에 앉아 조용히 불렀어요. 이봐. 개가 고개를 들었어요. 흐릿한 눈동자에 경계심과 두려움이 스쳤습니다. 개는 뒤로 물러나려고 했지만 쇠사슬이 너무 짧아서 몸을 더 움츠릴 수밖에 없었어요. 목구멍에서 낮은 끙끙거리는 소리가 났는데 마치 용서를 구하는 것 같았어요. 미연 씨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천천히 손을 뻗어서 먹이를 철창 안으로 밀어넣었습니다. 개는 그 먹이를 바라보며 코를 킁킁거렸지만 움직이지 않았어요. 감히 먹지 못하는 거였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상처를 받아서 이제는 누구도 믿을 수 없었던 거예요. 먹어, 미연 씨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마치 다친 아이를 달래는 것처럼 다정한 목소리였어요. 나는 널 해치지 않아, 정말이야. 그렇게 철창 앞에 쪼그리고 앉아서 미연 씨는 조각성처럼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시간이 한 분 한 분 흘러갔고 달은 서쪽으로 기울었고 밤은 더욱 깊어져 갔습니다. 마침내 그 개가 조심스럽게 목을 뻗어서 혀로 먹이를 한번 핥았어요. 그리고 2번째, 3번째. 개는 급하게 먹었어요. 마치 이 먹이가 갑자기 사라질까봐 두려운 것처럼요. 먹이가 목에 걸렸는지 심하게 기침을 하며 몸을 떨었습니다. 미연 씨는 급히 물병을 열어서 철창 안 그릇에 물을 부었어요. 개는 미연 씨를 한번 쳐다봤는데 그 눈빛에는 의아함과 두려움이 있었지만 동시에 희미한 감사함 같은 게 있었어요. 개는 물을 몇 모금 마시고 나서야 진정했습니다. 미연 씨는 계속 그 자리에 앉아서 부드럽게 말을 걸었어요. 많이 아프지? 무섭지? 괜찮아. 내가 너를 꼭 구해줄게. 약속해. 개가 알아들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말하는 것만으로도 미연 씨 자신의 마음이 조금 나아지는 것 같았어요. 손을 뻗어서 철창 사이로 천천히 개의 머리 쪽으로 손을 가져갔습니다. 개는 온몸을 긴장시켰지만 이번에는 피하지 않았어요. 미연 씨의 손가락이 개의 귀를 가볍게 건드렸는데 그곳의 털은 엉켜서 딱딱한 덩어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개가 갑자기 고개를 돌려서 거친 혀로 미연 씨의 손가락을 가볍게 핥았어요. 그 순간 미연 씨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아주 가벼운 핥음이었어요. 조심스럽게 탐색하는 듯한 느낌이었는데 마치 어둠 속에서 상처받은 영혼이 온기를 잡으려고 손을 뻗는 것 같았습니다.
미연 씨의 손가락이 떨렸어요. 그 혀의 온기가 느껴졌고 그 미약하지만 진실한 신뢰가 느껴졌습니다. 내가 너를 구해줄게. 미연 씨가 목이 메어 말했어요. 꼭 구해줄게. 미연 씨는 그 개에게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육지 육자를 써서 육이라고, 단단하고 믿을 수 있는 땅, 의지할 곳이라는 뜻을 담아서요. 그날부터 미연 씨는 매일 밤 유기에게 먹이를 주러 갔어요. 먹을 것과 물, 그리고 읍내 약국에서 몰래 산 소염제를 가져갔습니다. 약을 빻아서 먹이에 섞어서 유기가 먹는 걸 지켜봤어요. 유기의 몸은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고 눈도 전보다 덜 흐렸으며 때로는 미연 씨가 오면 꼬리를 살짝 흔들기도 했습니다. 그 꼬리는 아주 천천히 힘없이 흔들렸지만 미연 씨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광경이었어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아직 한참 멀었어요. 7번째 밤, 미연 씨는 평소처럼 먹이와 물을 가지고 왕씨 저택 마당으로 갔습니다. 달빛이 밝았어요. 하얀 대리석 바닥에 비친 달빛이 차갑게 반짝였습니다. 익숙한 쪽문을 밀고 들어가서 조심조심 발걸음을 옮겨서 구석의 철창으로 갔는데 갑자기 발걸음이 멈췄어요. 철창이 비어 있었습니다. 쇠사슬은 그대로 있었고 벽에 고정된 쪽 끝에는 피 묻은 목걸이가 매달려 있었지만 유기는 없었어요. 바닥에는 누런 털 몇 가닥이 흩어져 있었는데 달빛 아래서 유난히 눈에 띄었습니다. 미연 씨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철창 앞으로 뛰어가서 무릎을 꿇고 두 손으로 철창을 붙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유가, 유가! 대답이 없었어요. 마당은 무서울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바람이 나뭇잎을 스치는 바스락거리는 소리만 들렸을 뿐이에요. 미연 씨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미친 사람처럼 마당 구석구석을 뒤지며 찾아다녔어요. 모든 구석을, 모든 그림자를 확인했지만 아무것도 없었어요. 유기는 마치 이 세상에서 증발한 것처럼 깨끗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미연 씨는 주저앉아서 손에 들고 있던 먹이 봉지를 떨어뜨렸어요. 봉지가 바닥에 떨어지면서 먹이가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유기가 지난번에 자기 손가락을 핥던 그 온기가 생각났고 그 눈동자에 다시 켜진 작은 빛이 생각났으며 천천히 흔들리던 그 꼬리가 생각났어요.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미연 씨가 중얼거렸습니다. 유기를 죽이진 않았을 거야. 그럴 리 없어. 하지만 이성은 말하고 있었어요. 돈과 권력이 지배하는 이 마을에선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다고. 미연 씨는 비틀거리며 일어나서 마당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마을 안을 정처 없이 뛰어다녔어요.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고 머리카락과 옷이 다 젖었습니다. 여인숙 주인 할아버지의 문을 두드렸어요. 할아버지는 잠이 덜 깬 얼굴로 문을 열더니 미연 씨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가씨, 무슨 일이요? 유기가 없어졌어요. 미연 씨가 할아버지의 옷깃을 붙잡았습니다. 왕신의 개요. 사라졌어요. 어디 있는지 아세요? 제발 말씀해 주세요. 할아버지의 얼굴빛이 변했어요. 미연 씨를 바라보는 눈빛에 동정과 안타까움이 어려 있었습니다. 아가씨, 그냥 찾지 마시오. 무슨 뜻이에요? 미연 씨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할아버지가 한숨을 쉬었는데 목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어요. 들었소이다만 왕신에서 그 개를 공장으로 보냈다고 하고. 공장? 무슨 공장이요? 금만그룹 육류 가공 공장이요. 할아버지가 눈을 감았습니다. 미연 씨의 표정을 차마 볼 수 없다는 듯이요. 마을 동쪽으로 5km 가면 있소. 그 공장은 돼지고기, 소고기만 가공하는 게 아니라 가끔은 개고기도 가공한다오. 미연 씨는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것을 느꼈어요. 할아버지의 옷깃을 놓고는 돌아서서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할아버지가 뒤에서 소리쳤어요. 가지 마시오. 거기는 경비원들이 있어. 못 들어가오. 하지만 미연 씨는 이미 듣지 못했어요. 빗물이 시야를 흐렸지만 그저 정신없이 뛰었습니다. 마을 동쪽으로, 동쪽으로.
5km의 산길을 거의 1시간 가까이 뛰었습니다. 회색빛 공장 건물이 시야에 들어왔을 때는 이미 날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공장은 컸습니다. 사방이 높은 철조망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정문에는 경비실이 있었는데 안에서 경비원이 졸고 있었어요. 미연 씨는 벽에 붙어서 조심조심 안쪽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공기 중에는 진한 비린내가 퍼져 있었고 소독약 냄새와 섞여서 구역질이 날 것 같았습니다. 코와 입을 막고 그 냄새를 따라서 제일 안쪽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갑자기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간장이 녹아내리는 것 같은 비명소리였어요. 꽁꽁 닫힌 철문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미연 씨의 심장은 거의 터질 것 같았어요. 그쪽으로 뛰어가서 힘껏 문을 밀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거대한 도축장이었습니다. 형광등이 눈부시게 밝았어요. 도축장 한 구석에는 10여 마리의 개들이 좁은 철창 안에 갇혀 있었는데 어떤 개는 울부짖고 있었고 어떤 개는 이미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도축장 한가운데 피 묻은 작업복을 입은 남자가 누런 개 한 마리를 들고 있었는데 그 개는 필사적으로 발버둥치고 있었지만 다리가 다쳐서 빠져나올 수가 없었어요. 미연 씨는 단번에 알아봤어요. 몸에 있는 익숙한 상처들, 목에 깊게 파인 자국들. 지금 그 남자는 유기를 커다란 스테인리스 테이블로 끌고 가고 있었는데 테이블 위에는 검붉은 핏자국이 남아 있었고 옆 바닥에는 칼들이 쌓여 있었어요. 멈춰! 미연 씨가 비명을 지르며 달려갔습니다. 남자가 깜짝 놀라 돌아봤는데 미연 씨를 보자 험악한 표정을 지었어요. 당신 누구야? 누가 들어오라고 했어? 미연 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달려가서 유기를 끌어안았습니다. 유기는 미연 씨를 알아보고 끙끙거리는 소리를 내며 그녀 품으로 파고들려고 했었어요. 몸이 떨리고 있었는데 그 떨림은 추위 때문이 아니라 극도의 공포 때문이었습니다. 놔! 남자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뻗었어요. 건드리지 마! 미연 씨가 유기를 꼭 안고 몸으로 막아섰습니다. 이건 동물학대야. 당신들 이거 범죄야. 범죄? 남자가 코웃음을 쳤어요. 이 개들 다 왕 회장님이 보낸 거야. 당신이 무슨 권리로 간섭해? 미연 씨의 손이 떨렸지만 이번에는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분노 때문이었어요. 갑자기 뭔가가 떠올랐습니다.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서 생방송 앱을 켰어요. 30만 명이 넘는 팔로워가 있는 계정이었습니다. 이 시각에도 분명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에 있을 거예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생방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빨간색으로 생방송 중 3글자가 떴어요. 미연 씨는 휴대폰을 들어서 카메라를 도축장 안을 비췄습니다. 철창 안에서 죽음을 기다리는 개들, 바닥에 핏자국, 벽에 걸린 칼들, 그리고 품 안에서 부들부들 떨고 있는 유기까지. 시청자 여러분, 저는 지금 강원도 금만촌의 금만그룹 육류 가공 공장에 있습니다. 미연 씨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한 글자 한 글자 또렷하게 말했어요.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 개들은 모두 살아있는 생명입니다. 이들은 학대당하고 고문당하고 지금 도살당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 누런 개, 이름은 유기예요. 주인집에서 쇠사슬에 묶여 얼마나 오래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상처는 고맙고 뼈만 남았어요. 눈물이 흘러서 유기의 머리 위에 뚝뚝 떨어졌어요. 유기는 고개를 들어 여전히 흐릿하지만 신뢰로 가득한 눈으로 미연 씨를 바라봤습니다. 제가 유기를 구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모든 걸 여러분께 보여드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미연 씨가 목이 메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아직 얼마나 많은 생명들이 우리가 무시하고 잊어버리고 있는지. 화면에 댓글들이 미친 듯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세상에 이게 진짜야? 신고해, 빨리 신고해. 짐승들, 저런 인간들은 죽어야 해. 방송 진행자님 조심하세요. 남자는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걸 깨달았는지 휴대폰을 빼앗으려고 달려들었어요. 하지만 미연 씨는 이미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높이 들어서 남자의 손을 피했어요. 저한테 손대면 전국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요. 남자는 멈칫했습니다. 반짝이는 화면을 보았고 계속 올라가는 시청자 수를 봤어요. 1000명, 2000명, 5000명, 10,000명. 숫자가 엄청난 속도로 치솟고 있었습니다. 남자의 얼굴빛이 변했고 돌아서서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아마 사람을 부르러 간 것 같았습니다. 미연 씨는 시간이 얼마 없다는 걸 알았어요. 유기를 꼭 껴안고 카메라를 향해 말했습니다. 여러분께 부탁드려요. 이 생방송을 녹화해서 퍼뜨려주세요.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요. 이 공장의 주소는 강원도 운계군 금만촌 동쪽 5km 금만그룹 육류 가공 공장입니다.
신고 좀 도와주세요. 제발. 댓글창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답했어요. 벌써 신고했어요. 저도 신고했어요. 전국에 퍼뜨리고 있어요. 방송 진행자님 힘내세요. 미연 씨는 그 댓글들을 보며 눈물을 멈출 수 없었어요. 품 안의 유기가 자기 손을 가볍게 핥는 게 느껴졌습니다. 따뜻한 혀의 감촉이 마치 말하는 것 같았어요. 고마워요. 날 포기하지 않아서 고마워요.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쪽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미연 씨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휴대폰을 옆에 선반 위에 고정시켜서 카메라가 계속 도축장을 비추도록 했어요. 그리고 유기를 꼭 안고 다가올 모든 것을 기다렸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랐지만 한 가지는 알았어요. 이번에는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요. 생방송 시청자 수는 계속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2만 명, 5만 명, 10만 명. 미연 씨는 휴대폰을 선반에 고정시키고 카메라가 도축장 전체를 향하도록 했어요. 철창 안의 개들은 뭔가를 감지했는지 짖는 소리가 점점 급해졌고 발톱으로 철창을 긁어서 날카로운 금소금이 났습니다. 미연 씨는 유기를 안고 구석에 쪼그리고 앉았어요. 유기는 얼굴을 그녀 품에 묻고 계속 떨고 있었습니다. 무서워하지 마. 미연 씨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는데 유기를 달래는 건지 자신을 달래는 건지 모를 일이었어요. 곧 누군가 우리를 구하러 올 거야.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더니 도축장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들어온 사람은 경비원이 아니라 왕 회장 본인이었어요. 검은색 비단 잠옷을 입고 있었는데 머리가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에는 막 깨어난 듯한 화가 가득했습니다. 뒤에는 경호원 4~5명과 아까 그 작업자가 따라왔어요. 저 여자야. 작업자가 미연 씨를 가리켰습니다. 이 미친 여자가 멋대로 들어와서 생방송까지 켰어요. 왕 회장의 시선이 미연 씨에게 향했다가 아직도 생방송 중인 휴대폰으로 옮겨갔어요. 얼굴이 순식간에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성큼성큼 다가와서 휴대폰을 빼앗으려고 손을 뻗었어요. 손대지 마세요. 미연 씨가 소리쳤습니다. 지금 20만 명이 보고 있어요. 왕 회장의 손이 공중에서 멈췄어요. 휴대폰 화면을 돌아봤는데 숫자가 이미 30만을 넘어섰고 댓글은 폭포수처럼 쏟아져서 내용을 읽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의 얼굴에 당황한 빛이 스쳤지만 곧 오만함으로 바뀌었어요. 비웃는 소리를 내더니 카메라 앞으로 똑바로 걸어가서 얼굴을 가까이 들이밀었어요. 살이 불룩진 얼굴이 거의 화면 전체를 가득 메웠어요. 뭘 쳐다봐? 카메라를 향해서 말하는데 목소리에 대놓고 경멸하는 기색이 가득했습니다. 여기는 내 공장이야. 내 개고. 내가 어떻게 처리하든 내 마음이지. 당신들 인터넷에서 키보드나 두드리는 양반들. 할 수 있으면 나한테 와봐. 댓글창이 순식간에 폭발했어요. 미쳤네. 뭐 저런 인간이 다 있어? 너무 뻔뻔해. 신상 털어. 반드시 신상 털어. 저런 쓰레기가 어떻게 살아있지? 신고. 모두 신고해. 왕 회장은 그 댓글들을 보며 더욱 흉악하게 웃었어요. 신고? 마음대로 해봐. 말해주지. 여기는 내 땅이야. 운계군 파출소장이 내 사촌 동생인데 10,000번 신고해도 소용없어. 그러면서 손가락으로 미연 씨를 가리켰어요. 그리고 너, 이 건방진 년아, 내 땅에서 설쳐대다니 오늘 후회가 뭔지 제대로 가르쳐주마. 미연 씨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유기를 꼭 안고 물러서지 않았어요. 카메라를, 그 계속 갱신되는 댓글들을, 전국 각지에서 자기를 응원하는 낯선 사람들을 바라봤습니다. 후회 안 해요. 미연 씨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어요. 오늘 제가 나서지 않으면 유기는 죽을 거예요. 저 철창 안의 개들도 모두 죽을 거고요. 당신이 돈이 많고 권력이 있다는 거 알아요. 제가 당신을 이길 수 없다는 것도 알아요. 하지만 적어도 지금 전국 사람들이 당신의 진짜 모습을 봤어요. 왕 회장이 잠깐 멈칫하더니 갑자기 크게 웃기 시작했어요. 진짜 모습? 어린 것이 네가 누구라고? 정의의 사도? 말해줄게. 이 세상은 원래 이래. 돈 있으면 왕이야. 이 네티즌들이 널 도와줄 것 같아? 내일이면 다 잊어버려. 며칠 지나면 화제성 떨어지면 누가 너 기억하겠어? 누가 이 개 몇 마리 기억하겠냐고. 돌아서서 경호원들에게 손짓했어요. 쫓아내. 휴대폰 부숴버려. 경호원 2명이 다가왔고 미연 씨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났지만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어요. 등이 이미 벽에 닿아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늙은 목소리가 문 앞에서 들려왔어요.
모두들 멈추시오. 모두가 고개를 돌렸고 여인숙 주인 할아버지가 등을 구부린 채 문 앞에 서 있는 게 보였어요. 그 뒤에는 10여 명의 마을 사람들이 따라와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얼굴에는 복잡한 표정들이 있었어요. 어떤 이는 고개를 숙이고 차마 보지 못했고 어떤 이는 눈빛이 흔들렸지만 그래도 다들 왔습니다. 왕 회장이 인상을 찌푸렸어요. 장령감, 무슨 일이오? 할아버지가 장령감이 깊게 숨을 들이쉬었는데 목소리가 떨렸어요. 회장님, 이제 그만하시오. 이 수년간 회장님이 마을에 베푼 은혜는 사실이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엇이든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오. 이 아가씨 말이 맞소. 동물을 학대하는 건 잘못이오. 오, 당신도 나한테 설교하려고? 왕 회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어요. 장령감, 당신 아들 병원비 누가 냈는지 잊었소? 장령감의 몸이 흔들렸지만 물러서지 않았어요. 잊지 않았소. 평생 잊지 못할 거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회장님이 잘못하는 걸 그냥 보고 있을 수는 없소. 마을 사람들을 향해 돌아섰어요. 이웃들이요. 우리 모두 양심이 있는 사람들이요. 오늘 이 아가씨 혼자 감당하게 할 수는 없소. 마을 사람들이 서로를 쳐다봤어요. 마침내 구멍가게 아주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장령감 말이 맞아요. 우리가 너무 지나쳤어요. 더 많은 마을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어요. 비록 왕 회장을 똑바로 쳐다보지는 못했지만 그곳에 서서 침묵으로 자신의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왕 회장의 얼굴이 극도로 흉악해졌어요. 장령감을 노려보는 눈빛에 위협이 가득했습니다. 후회할 거요. 후회 안 하오. 장령감이 말했습니다. 바로 그때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어요. 아주 먼 곳에서 들려오는 소리였지만 고요한 새벽녘에 유난히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왕 회장의 얼굴빛이 단번에 변했어요. 창가로 달려가서 밖을 내다봤다가 몸을 휙 돌리며 경호원들에게 고함을 질렀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누가 신고한 거야? 회장님, 도청에서 온 사람들이래요. 한 경호원이 흥급히 말했습니다. 제가 방금 연락받았는데 도경찰청에 수천 건의 신고가 들어왔고 청장님이 직접 지시해서 시청과 군청이 합동으로 출동했대요. 왕 회장의 얼굴이 완전히 하얗게 질렸어요.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이번은 달랐어요. 마을 사람 몇 명의 반항도 아니고 기자 한두 명의 폭로도 아니었습니다. 전국 인민의 분노였어요. 아직도 생방송 중인 그 휴대폰을 보았는데 화면의 시청자 수가 이미 100만 명을 돌파했고 댓글은 내용을 전혀 볼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더니 10여 대의 경찰차가 요란하게 공장 정문으로 들어왔어요. 차문이 열리고 제복을 입은 경찰들이 빠르게 도축장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앞장선 사람은 50대쯤 되어 보이는 중년 남자였는데 어깨에 계급장을 보니 최소한 시청 간부급이었어요. 도축장을 한 바퀴 둘러본 후 시선을 왕 회장에게 고정시키고 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왕건국 씨, 불법 도축과 동물 학대 혐의로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지금 조사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 회장의 입술이 떨렸어요. 저는 안 했어요. 증거는 다 여기 있습니다. 중년 경관이 철창들을 가리켰어요. 그리고 이 생방송도요. 전국에서 100만 명 이상이 봤습니다. 미연 씨 앞으로 걸어와서는 어조를 부드럽게 했어요. 아가씨, 괜찮습니까? 미연 씨는 고개를 저었고 눈물이 마침내 흘러내렸어요. 두려움의 눈물이 아니라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유기를 안고 있었는데 유기의 몸이 드디어 그렇게 긴장하지 않은 게 느껴졌어요. 고개를 미연 씨 어깨에 기대고 작게 끙끙거렸습니다. 경찰들이 현장에서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어요. 사진을 찍고 기록하고요. 철창 안에 갇혀있던 개들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동물보호단체 자원봉사자들이 이미 도착해서 의료 장비와 먹이를 가지고 왔어요. 왕 회장은 수갑이 채워졌고 도축장 밖으로 끌려나갈 때 미연 씨를 한번 쳐다봤는데 그 눈빛에는 원망과 불복이 있었지만 더 많은 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아마 평생 생각해보지 못했을 거예요. 자기가 외지에서 온 아가씨 한 명과 개 한 마리 때문에 무너질 줄은. 미연 씨는 카메라를 향해 목이 메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유기를 살렸고 이 개들을 살렸고 저도 살렸어요.
댓글창에서 무수한 힘내세요. 당신은 영웅이에요. 유기는 나아질 거예요. 같은 글들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새벽의 햇살이 마침내 먹구름을 뚫고 한때 피와 절망으로 가득했던 이 도축장 안으로 비쳐 들어왔어요. 미연 씨는 고개를 숙여서 품 안에 유기를 보았습니다. 유기는 눈을 감고 숨을 고르게 쉬고 있었어요. 마침내 안심하고 잠들 수 있게 된 것 같았습니다. 생방송이 끝난 지 사흘째 되는 날, 미연 씨는 유기를 데리고 금만촌을 떠났습니다. 그날 아침 마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마을 입구에 모여서 그녀를 배웅했어요. 장영감이 미연 씨의 손을 잡았는데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어요. 아가씨, 당신은 좋은 사람이요. 이 마을이 당신 때문에 달라졌소. 구멍가게 아주머니는 자기 집에서 만든 떡 한 보따리를 건네주면서 미안함이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전에 당신한테 못되게 굴어서 미안해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조심히 가세요. 더 많은 마을 사람들이 몰려와서 어떤 이는 먹을 것을 주고 어떤 이는 돈을 주고 심지어 몇몇 노인들은 무릎을 꿇으려고 했어요. 절을 하겠다는 거였습니다. 미연 씨는 황급히 그분들을 부축하면서 눈물을 멈출 수 없었어요. 이러시면 안 돼요. 정말 이러시면 안 돼요. 유기를 안고 도시로 가는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유기는 그녀 품에 웅크리고 머리를 그녀 팔 안에 기대고 있었어요. 그 눈동자는 여전히 조금 흐렸지만 이전의 절망적이고 텅 빈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조심스러운 희망이 담겨 있었어요. 차창 밖으로 금만촌이 점점 멀어져서 안개 낀 산들 사이로 사라졌습니다. 도시로 돌아와서 미연 씨가 제일 먼저 한 일은 유기를 치료받게 하는 거였어요. 수의사는 30대 여성이었는데 유기의 상처를 보자 얼굴빛이 아주 심각해졌어요. 온몸을 꼼꼼히 검사한 후 청진기를 벗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영양실조, 여러 군데 감염, 뒷다리 골절이 제대로 붙지 않았고 그리고 잠시 말을 멈췄어요. 심각한 심리적 트라우마가 있어요. 이 개는 너무 많은 고통을 겪었어요. 몸의 상처는 치료할 수 있지만 마음의 그림자는 아주 오랜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얼마나 걸릴까요? 미연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반년, 1년, 아니면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수의사가 말했습니다. 어떤 개들은 평생 벗어나지 못해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충분한 인내심과 사랑이 있다면 나아질 거예요. 유기는 동물병원에서 꼬박 한 달을 입원했습니다. 미연 씨는 매일 찾아가서 유기가 좋아하는 닭고기 6포를 가져가고 철창 밖에 앉아서 조용히 이야기를 걸었어요. 때로는 자기 어렸을 때 이야기를 하고, 때로는 시를 읽어주고, 때로는 그냥 조용히 앉아서 유기에게 자기가 계속 여기 있다는 걸 알려줬습니다. 처음 며칠 동안 유기는 누구에게나 경계심으로 가득했어요. 수의사나 간호사가 검사하러 오면 몸을 웅크리고 온몸을 떨며 목구멍에서 낮은 끙끙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간호사가 약을 바르려고 하면 갑자기 물려고 했는데 실제로 물지는 않았지만 그 본능적인 방어가 모두를 안타깝게 만들었어요. 오직 미연 씨가 다가갈 때만 조금 긴장을 풀었습니다. 천천히 유기는 치료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상처가 아물고 빠졌던 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고 몸도 조금씩 살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수의사는 몸의 회복이 예상보다 빠르다고 했어요. 아마도 살아갈 이유를 찾았기 때문일 거라고요. 한 달 후 미연 씨는 유기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날은 햇살이 좋은 오후였어요. 미연 씨의 아파트는 6층에 있고 남향이라서 햇빛이 잘 들었습니다. 베란다에 유기를 위한 부드러운 보금자리를 마련했는데 두툼한 방석을 깔고 옆에는 밥그릇과 물그릇을 놓았어요. 유기는 거실 한가운데 서서 조심스럽게 낯선 환경을 살폈습니다. 코를 계속 킁킁거리며 이곳이 안전한지 확인하는 것 같았어요. 여기가 이제 네 집이야. 미연 씨가 무릎을 꿇고 유기의 머리를 가볍게 쓰다듬었어요. 오늘부터 아무도 널 해치지 않아. 쇠사슬도 없고 철창도 없고 너는 자유야. 유기는 그녀를 바라봤는데 눈에는 의아함과 불안이 있었지만 또한 희미한 안심도 있었어요. 이후의 날들은 소의사가 말했던 것처럼 길고 힘들었습니다. 유기는 집안을 자유롭게 돌아다닐 엄두를 내지 못했어요.
항상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서 고도의 경계태세를 유지했습니다. 밤이면 자주 악몽을 꾸었는데 갑자기 놀라 깨면서 처절한 소리로 울부짖고 온몸을 떨었어요. 그럴 때마다 미연 씨는 일어나서 유기 곁에 앉아 등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내가 여기 있어. 때로는 유기가 갑작스러운 소리에 놀라서 소파 밑으로 숨어버리고는 아무리 불러도 나오지 않았어요. 미연 씨는 바닥에 엎드려서 먹이를 유기 앞으로 밀어넣고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몇 시간이고 기다렸어요. 때로는 유기가 이유 없이 먹이를 거부했습니다. 밥그릇에 먹이를 바라보는데 눈빛이 텅 비어 있어서 마치 다시 그 차가운 철창 안으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미연 씨는 유기 옆에 앉아서 자기가 먼저 한 입 먹고 그 다음에 먹이를 유기 입가로 가져가며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봐, 맛있어. 유가 한 입만 먹어봐. 그런 날들 속에서 미연 씨는 거의 모든 일을 내려놓았어요. 많은 일들을 미뤘고 소셜미디어 업데이트도 멈추고 모든 시간을 유기를 돌보는 데 썼습니다. 팔로워들은 이해해줬어요. 방송 진행자님, 유기 잘 돌봐주세요. 저희는 기다릴게요. 유기 꼭 나아질 거예요. 최고의 주인이에요. 천천히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2달 후 어느 날 미연 씨가 부엌에서 요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뭔가가 다리를 건드리는 게 느껴졌어요. 고개를 숙여보니 유기가 옆에 서서 그녀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유기가 처음으로 먼저 다가온 거였어요. 미연 씨의 눈물이 순식간에 쏟아졌습니다. 무릎을 꿇고 유기를 껴안았는데 유기의 몸이 더 이상 뻣뻣하지 않고 부드럽고 따뜻했어요. 또 한 달이 지나자 유기는 집안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미연 씨를 따라서 거실에서 침실로, 침실에서 베란다로 꼬리처럼 한 걸음 한 걸음 따라다녔어요. 때로 미연 씨가 컴퓨터 앞에 앉아 일하면 유기는 발치에 누워서 조용히 함께 있었습니다. 또 한 달이 지나서 유기가 마침내 밖으로 나갈 용기를 냈어요. 미연 씨가 유기를 데리고 아파트 아래 공원에 갔는데 유기가 처음으로 부드러운 잔디밭을 밟고 꽃향기를 맡고 다른 개들이 뛰어노는 걸 봤습니다. 그곳에 서서 온몸을 긴장시켰지만 도망가지도 숨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천천히, 아주 천천히 한 걸음을 내딛었고 그 다음 또 한 걸음을. 단년 후 미연 씨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순간이 찾아왔어요. 그날은 주말이었고 햇빛이 특별히 좋았습니다. 미연 씨는 유기를 데리고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는데 걷다가 갑자기 물을 깜빡 안 가져온 게 생각났어요. 유기에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잠깐만 기다려. 물 사올게. 금방 올게. 유기를 안고 도시로 가는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유기는 그녀 품에 웅크리고 머리를 그녀 팔 안에 기대고 있었어요. 그 눈동자는 여전히 조금 흐렸지만 이전의 절망적이고 텅 빈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조심스러운 희망이 담겨 있었어요. 차창 밖으로 금만촌이 점점 멀어져서 안개 낀 산들 사이로 사라졌습니다. 도시로 돌아와서 미연 씨가 제일 먼저 한 일은 유기를 치료받게 하는 거였어요. 수의사는 30대 여성이었는데 유기의 상처를 보자 얼굴빛이 아주 심각해졌어요. 온몸을 꼼꼼히 검사한 후 청진기를 벗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영양실조, 여러 군데 감염, 뒷다리 골절이 제대로 붙지 않았고 그리고 잠시 말을 멈췄어요. 심각한 심리적 트라우마가 있어요. 이 개는 너무 많은 고통을 겪었어요. 몸의 상처는 치료할 수 있지만 마음의 그림자는 아주 오랜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얼마나 걸릴까요? 미연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반년, 1년, 아니면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수의사가 말했습니다. 어떤 개들은 평생 벗어나지 못해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충분한 인내심과 사랑이 있다면 나아질 거예요. 유기는 동물병원에서 꼬박 한 달을 입원했습니다. 미연 씨는 매일 찾아가서 유기가 좋아하는 닭고기 육포를 가져가고 철창 밖에 앉아서 조용히 이야기를 걸었어요. 때로는 자기 어렸을 때 이야기를 하고, 때로는 시를 읽어주고, 때로는 그냥 조용히 앉아서 유기에게 자기가 계속 여기 있다는 걸 알려줬습니다. 처음 며칠 동안 유기는 누구에게나 경계심으로 가득했어요.
수의사나 간호사가 검사하러 오면 몸을 웅크리고 온몸을 떨며 목구멍에서 낮은 끙끙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간호사가 약을 바르려고 하면 갑자기 물려고 했는데 실제로 물지는 않았지만 그 본능적인 방어가 모두를 안타깝게 만들었어요. 오직 미연 씨가 다가갈 때만 조금 긴장을 풀었습니다. 천천히 유기는 치료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상처가 아물고 빠졌던 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고 몸도 조금씩 살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수의사는 몸의 회복이 예상보다 빠르다고 했어요. 아마도 살아갈 이유를 찾았기 때문일 거라고요. 한 달 후 미연 씨는 유기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날은 햇살이 좋은 오후였어요. 미연 씨의 아파트는 6층에 있고 남향이라서 햇빛이 잘 들었습니다. 베란다에 유기를 위한 부드러운 보금자리를 마련했는데 두툼한 방석을 깔고 옆에는 밥그릇과 물그릇을 놓았어요. 유기는 거실 한가운데 서서 조심스럽게 낯선 환경을 살폈습니다. 코를 계속 킁킁거리며 이곳이 안전한지 확인하는 것 같았어요. 여기가 이제 네 집이야. 미연 씨가 무릎을 꿇고 유기의 머리를 가볍게 쓰다듬었어요. 오늘부터 아무도 널 해치지 않아. 쇠사슬도 없고 철창도 없고 너는 자유야.